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신중하게 잘 풀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 빈칸 뒤에는 interested, 굉장히 낯선 단어는 아니죠. 그리고 다시 please participate 하고 나오네요. 그럼 뭐가 적절하냐? 사실 우리가 이런 문장 유형도 많이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 정답 고르는 것은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A였죠. if interested. 사실 되게 상투적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의 표현 아마 이거 말고 다른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뭐 if possible 이런 거 있죠. 네. 이때 그 if possible 할 때 possible 형용사가 되듯이 여기 ed 형태지만 이것도 형용사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분사도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죠. 더더구나 interested는 사전에 따로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녀석입니다. 특히 interested가 답이 되는 문제에서는 보통 전치사 in하고 결합해서 많이 나오죠. interested in, 그래서 in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요. 여기는 interested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문맥에서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nyway, 정답은 뭐예요? if interested. 생략된 건 뭘까요? 우리 부사절 축약에서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부사절 주어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비동사 지울 수 있죠. 지금 주절에 보면은 please로 시작하죠. 자, 이때 주어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you가 주어죠. 그래서 생략된 건 뭐예요? if you are interested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you하고 are가 지워진 거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 if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한테는 얘기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if you are interested. 만약에 귀하께서 관심이 있다면 please 참가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어디예요? exclusive preview, 일종의 이벤트, 행사죠. 자, 프리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죠. 일종의 시사회 같은 거. 뭐에 대한 시사회인가 봤더니 our latest product라고 나오죠. 우리 최신 제품. 근데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exclusive요. 그렇죠. 이 소수의 한정된 사람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available for라고 나오네요. 역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이용 가능한, 뭘 위한? early access. 즉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뭐 이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미리 내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사실 아무나 다 초대하진 않고요. 뭐 업계 관계자, 뭐 높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기자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주로 많이 하는 행사죠. 자, 일단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you는 안 되죠. 여기다가 you를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interest가 이 동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건데요. interest는 사실 동사일 때 기본적으로 타동사라서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interest가 동사라면요. 뒤에 동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파트 5에서 does는 문장 앞에서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이 does가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파트 6요. 파트 6는 지문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그 두 개의 내용이 logical consequence,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thus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건 뭐가 있어요? therefore. 근데 파트 5는 문장이 몇 개예요? 파트 5는 문장이 한 개죠.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빈칸에 이 thus라는 접속 부사가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6에서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therefore, however, consequently, 뭐 for example, thus 이런 것들은요. 파트 5에서는 절대로 문장 맨 앞에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문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전치사죠. 우리 전치사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 근데 interested는 명사가 아니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답 뭐였다? 정답은 if였다. 생략된 건 주절의 주어하고 똑같은 you 생략, 비동사 생략. 왜냐면 비동사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우고 나니까 어때요? 뒤에는 뭐만 남죠? interested,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만약에 지금 제 강의 듣고 부사절 축약이 전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기본서 딱 펼쳐놓고 부사절 축약에 대해서 추가 학습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해당사항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정리해드렸고요. 우리 추가 포인트 하면 우리 participate in, 뭐 워낙에 유명한 자동사 표현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xclusive preview, 이것도 콜로케이션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초대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죠. 예.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하는 그런 시사회, exclusive preview,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available for, 사실 available은 결합할 수 있는 전체가 워낙 많아요. available for, to, from, 뭐 굉장히 많죠. in도 있고요. 자, 이때 뭐예요? for. 근데 우리 봐요. 영어 문장에서 명사 뒤에 형용사 있으면요, 그 사이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러니까 여기 굳이 우리가 생략된 거 쓰면 뭐예요? which, is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영어의 관계사 뜻이 없고요, 비동사 뜻이 없죠. 언어의 경제성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ccess. 자, access는 동사고 명사할 때 형태 똑같죠. 명사할 때는 지금처럼 뭐예요? 불가산 명사. 그래서 단복수 표시는 불가능하고요. access가 동사할 때는 역시 타동사, 뒤에 목적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빈칸만 달랑 치고 넘어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문제, 양질의 문제만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다 챙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뭐 하셔야 돼요? 사전 보고 확인하셔야죠. 사전만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participate in, 이렇게요. 토익에 나온 대표적인 자동사 표현이죠. 어떤 이벤트나 액티비티에 참가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좀 전에 뭐가 있었죠? exclusive preview. 그게 일종의 뭐예요?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예문 쭉 보시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뭐 옮겨 적거나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제일 좋아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제가 아까 exclusive preview라는 표현이 콜로케이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우리가 preview라는 걸 찾은 건데요. 옥스퍼드에서요. 실제로 예문에 exclusive preview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옥스퍼드 컬로케이션 딕셔너리 보시면요, 이 preview라는 녀석이요, 어떤 형용사하고 친하다? 이런 형용사하고 친하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exclusive preview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왕이면 정말 악착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꼭이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 요거는 available.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available이 결합한 전체가 많아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from도 있고요, for도 있고요. for 다음에 뭐예요? something. 우리 좀 전에 available for 다음에 뭐가 있었죠? early access. access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something. available to somebody.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한 전체가 뭐냐에 따라서 something이 오기도 하고 somebody, 사람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 요렇게 이거 다 기출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 available과 잘 결합하는 부사들. 가장 최근에 출제된 건 뭐죠? 바로 readily available. 예. 이런 거 다 챙겨 가셔야죠.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다양한 예문을 많이 보고요. 그 어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실질적인 쓰임새를 내가 직접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응용력도 좋아지고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면 웬만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access. 자, 우리 명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가산, 불가산. access 찾았더니 저 상단에 uncountable, 불가산 나오죠? 왜냐면 사실 명사 공부할 때 가산, 불가산이 가장 기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보다도 예시보다도 뭐가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가산이나 불가산이냐, 이 표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걸 아는 것이 어떻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참고로 access는요, 명사 뒤에 뭔가 추가할 때는요, 이렇게 전치사 to랑 이렇게 또 짝꿍이거든요.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동사하고 어울리는지, 이런 표현도 전부 다 뭐예요? 기출 표현. ETS가 자기 멋대로 문제 못 냅니다.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죠. 자, 그래서 사전에 있는 것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표현들은 다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전 보실 때 이렇게 굵게 돼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로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102번입니다. 요 문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뭐 실제로 논란 문제였고요. 정답 뭘까요? 강력한 함정이 뭐예요? 강력한 함정 얘기할게요. 함정은 에브리. 강력한 함정이죠. 예. 에브리 원, 왠지 에브리 원 뭐 될 것 같죠?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 just. 선생님, 왜 걔가 답인데요? 원래 그렇게 써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예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실 빈칸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문장 완벽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빈칸 바로 뒤에 있는 이 원을 갖다가 수식하면서 강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just요. just one marketing strategy. 그래서 맥락 잠깐 볼게요. CEO는 recommend 했대요. 시제는 과거네요. 자, recommend가 삼형식 구조일 때 동명사 목적어. 여기 ing 보이시죠? concentrate on 하면 뭔가에 집중하는 거죠. on이야에 집중하다.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거 짧은 거 뭐 있죠? focus on이 있죠. 뜻이 똑같은 녀석들은 똑같은 전체 단계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우리 앞서서 뭐 봤어요? participate in을 봤죠. 이번엔 뭐예요? concentrate on이요.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just one marketing strategy에 뭐 한다? 집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유는 뭔데요? 뭐 하려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다 하느니 한 가지만 집중해서 돈도 좀 아끼고, 그렇죠? 그 한 가지라도 좀 잘하자. 뭐 이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거, just one marketing strategy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just로 갑니다. only one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only one marketing strategy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정답 뭘로? 이렇게 제가 사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every 쓰려면 이렇게 해요. every one of라고 쓰셔야 돼요. every one of. 굳이 쓴다면 뭐 every one of marketing strategies에서 복수가 쫓아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every one of는 가능한데 every one marketing strategy는 안 됩니다. 그건 영어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 익숙하다고 턱 고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 솔직히 every한 단어가 되게 어색한 단어, 뭐 생소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아마 사전 찾아본 적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모든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라이드 투부정사 챙겨가시고요. far는 비교급 강조부사고요. very는 뭐예요? 원급 최상급 강조부사죠. 해당사 없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just요. 사전 볼게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암기를 잘 못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문을 많이 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이건 제가 just를 찾은 건데요. 뭐 첫 번째 나오죠. 네, just one method 이렇게요. just one method.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평상시 본 걸 고르는 거예요. 네. only one method.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마 only one이란 말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는 just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에서 없어도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왜 썼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구나. 자, 계속 가볼게요. 이때에서 just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 이 부사가 뒤에 있는 one. 이때 one의 기능은 뭐예요? 형용사.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죠? method는 명사.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every 볼래요? 우리 보통 every 다음에는 뭐 단수가산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every 다음에 뭐 단수가산 명사 온다는 거 많이 배우죠. 이렇게. 근데 밑에 그래머 포인트 가기 전에 요걸 보세요. every one of their songs라고 나오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요. every one of their songs요. 보이시죠? 이때 every는 뭐예요? 일종의 이때는 every one이니까 이쪽은 뭐예요?
형용사. 우리 학생들 이때 원은요. 좀 전에 우리가 just 다음에 나오는 그 원하고 달라요. 이때 원은 일종의 뭐예요? 대명사 원이죠. 그래서 every가 일종의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one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just one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just one 할 때요. 그때 one은 형용사예요. 우리 학생들. 명사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just one method 할 때는요. method가 명사예요. 그래서 just가 one을 꾸며주고요. 다시 one이 method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just는 뭐다? 이때 just는 부사. 지우고 다시 표시할게요. 자, 이때 just는 뭐예요? 부사. one이 뭐다? 숫자 형용사. 그리고 뒤에 있는 method를 꾸며주는, 그렇죠? 이 method는 뭐예요? 바로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every one of 할 때 이 one은요. 얘는 형용사가 아니죠. 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every는 부사가 아니죠. every는 뭐예요? 일종의 형용사.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한정사죠. 한정사. 여기 앞에 대가 가산명사인데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왜냐면 이 관사, 이 한정사 기능을 every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제에서는 every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뭐 제가 와서 뭐 해석하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고 있죠.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우린 찜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recommen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recommen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보이시죠? 자,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랑 결합하기도 하고요. 어떤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He recommended 뭘 추천했죠? Reading the book이라고 나오죠.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seeing the movie. 영화 보기 전에. 이건 저도 늘 추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원작이 책이다. 그러면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요. 원작의 책을 먼저 읽어보고 영화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책을 보고 나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 원작 그 책 자체를 뛰어넘는 영화를 제가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anyway. 자, recommend는 뭐랑 이렇게 동명사랑 결합할 수 있다. 뭐 그거 외에도 우리 recommend 다 아시죠? 유명하죠. 우리 명령 요구 제안하면 그 대절 안에 어때요? 여기 should가 지금 생략된 구조죠? 북미 영어에서는 여기 should 생략하고 쓰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로 할지라도 동사 원형 오는 거 보이시죠? 정통 영국 영어에서는 어떻다? should를 갖다 쓴다는 거죠. 이렇게요. 명령 요구 제안. 그다음에 recommend somebody to 부정사. 5형식 구조 패턴도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어는 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동사는 이렇게 쓰임새 중심으로 사전 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추가 포인트 계속 갈게요. concentrate on 중요하죠. 전치사 뭐랑 결합한다? on하고 결합한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동사마다 결합하는 거 다 달라요. 참고로 concentrate on은요. 우리가 자동사 표현도 있지만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사건 타동사건 전치사 on하고 결합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다른 전치사랑 결합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동사 타동사는요. 어떤 본질적인 뜻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strategy. 아까 제가 strategy가 투부정사랑 결합한다고 했죠. 영어 명사 중에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for랑 결합하는 거. 이것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strategy는요. 전치사 for 아니면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위에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쓰는 표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10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동사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 해석이 뭐냐를 묻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쓰임새 묻고 있죠. 쓰임새요. Bella tried to prank his colleague 하니까 somebody 사람 명사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to adopt 투부정사네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딱 가능한 거 하나 보이네요. persuade somebody 투부정사.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탈락. 자, 그래서 이제 동료들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죠. 뭐 하도록?
adopt, 채택하는 거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 어떻게 함으로써 highlighting, 강조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 모아놓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인지 갖다가 강조하면서 이것 좀 우리 선택하자, 채택하자라고 동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나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쓰임새만 알면은요, 답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절대로 ETS가 우리한테 한국말 뜻이 뭐냐 이런 걸 묻진 않아요. 진짜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이걸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 포인트 보면서 또 정리할게요. try to 부정사 워낙 유명하죠. 또 아무거나 또 to 부정사랑 결합하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정답은 persuade somebody, 그다음에 to 부정사 to adopt 이렇게 나오고요. 뭔가를 채택하다 이런 뜻이죠. 수단과 방법 나타내는 전치사 by 가장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동사들 어떻게 쓰는지 제가 살짝 표기해놨죠. 자, include도 앞서 봤던 recommend처럼요. 삼형식 구조일 때 동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relate 하면 전치사 to랑 결합하는 자동사 패턴으로 더 많이 나오고요. manage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manage somebody to 부정사 아니에요. 그냥 manage to 부정사. 그래서 이것도 기출. 뭔가를 간신히 해내다. 어렵사리 해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또 manage는요. 사전 찾으면 뭐라고 정의가 되죠? succeed. 그래서 실제로 파트 7 질문에서 manage하고 succeed가 동의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논란이었죠. 다 챙겨가셔야 돼요. 일단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persuade somebody to 부정사. 첫 번째 쓰임새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은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 원칙, 쓰임새 원리 원칙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죠. 시험에는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것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익은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산출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 기준점은 ETS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공통의 약속이고 그 모든 약속은 사전에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반드시 쓰임새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근데 실제 여기 보시면요, 이 try란 말 있어요. try to persuade somebody 이렇게 나오죠. 예문 잠깐 볼게요. I am trying to persuade your dad. somebody죠. 그다음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요 to do something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try to 있었죠. 오 어때요? 이게 통하네요. 이거 통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마음속에 또 확신도 생기고 시험장 가서 뭐 자신 있게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try to 부정사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아무거나 to 부정사는 결합하지 않죠. 찾았더니 뭐래요? attempt. 사실상 우리가 어떤 단어 찾으면요, 다른 말로 뭐하죠? paraphrasing. attempt 역시 동사하고 명사일 때 형태 똑같고요. 둘 다 뭐랑 결합하죠? to 부정사랑 결합하죠. 놓치지 마시고요. 예문 쭉 보시면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 습관이 몸에 완벽히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에서 혼내주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dopt라고 나오죠. 네, adopt요. 그 보시니까 뭐 if you adopt a new method, process, 기타 등등 you start to use it 나오고요. 그렇죠? 아니면 to start using a product, especially new product요. 좀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 소프트웨어. 이거 보세요. have adopted the software. 이야, 여기 그대로 있네요. 세상에 그대로. 그죠? So more than 300 companies니까 300개보다 더 많은 회사니까 300개 이상의 그 이상의 회사들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300개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채택했다. 뭐 채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선택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가 뭐예요? Start using a product 이렇게 나오잖아요. Especially a new product 이렇게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어때요? 확신이 좀 생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 갔을 때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꼼꼼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 사전 보는 거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영어가 되게 편해질 거예요. 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어를 잘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